안녕하세요. 웰레이즈맘 박민경입니다. 오늘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15개월 동안 아이를 모유수유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모유수유를 한 것은 좀 단순한 이유에서였어요. 분유값을 아끼자는 생각에서 모유수유를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결국에 15개월 하고 단유를 했죠. 모유수유에 관련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전몸살과 유선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이 태어나서 한 70일경이 되었을 때 첫 전몸살을 겪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훨씬 전에 전몸살을 겪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아이가 70일경이 돼서 전몸살을 겪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왔어요. 저는 아이가 한 태어나서 2달 정도 될 때까지는 젖이 많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전량이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유선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이제 젖이 너무 많은데 아이가 그것을 이제 아이하고 사이클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제 젖의 유선이 막혀서 전몸살이 되었던 거죠. 제가 치밀유방인데요. 치밀유방은 말 그대로 유선이 아주 치밀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그 수유 사이클이 맞지 않으면 이제 한 2사이클 정도 어긋나게 되면 저는 이제 금방 유선이 막혀서 전몸살이 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몸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두 번 정도는 많은 엄마들이 전몸살 겪으시거든요. 크게든 작게든 모유수유를 할 때. 그런데 저는 15개월 동안 한 2달에 한 번꼴로 전몸살이 왔고요. 그런 거를 극복해 가면서 아이를 모유수유를 했습니다. 저 같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전몸살이 처음 온 것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가슴이 아주 찢어질 듯이 아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새벽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날 아침 다행히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보러 이제 와주시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오시자마자 아이를 이제 부모님께 맡기고 이 모유수유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찾아서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그 아이와의 수유 사이클이 맞지 않아서 이제 유선이 막혀서 이렇게 고름젖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름젖이 나오는 것도 손으로 짜내서 겨우 이제 조금 나오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이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아주 고름 섞인 맛없는 젖이 나오니까 잘 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제 가슴은 더 골고 유선염이 심해졌던 거죠. 처음 전몸살은 아주 심하게 왔기 때문에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아주 약한 약도 처방을 받았고요. 한 4일 정도 이제 마사지를 계속 받고 하면서 유선염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로부터 조언받은 것은,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분유수유를 하길 원하면 이제 단유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모유수유를 하길 원하면 분유를 전면 끊고 아이에게 젖만 물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손으로 마사지를 해서 유축기로 젖을 짜내서 하는 것보다 아이의 빠는 힘이 이 유선을 뚫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전몸살이 왔을 때 만져보면 이렇게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몽글몽글해진 부분, 그 부분에 이제 특히 유선이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젖을 빼줘야 되는데, 저도 그랬는데요. 어떤 이렇게 수유를 하다 보면은 어떤 수유 자세가 편한 자세가 있어요. 아이를 그런 자세로 많이 수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젖의 일부만 이렇게 유선에서 일부만 젖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던 방법은 아이를 이렇게 해서 젖을 먹였으면은 또 이렇게 아이를 다리를 바깥쪽으로 하고 이렇게 반대로 뉘어서 젖을 먹이면 또 그 아이의 빠는 힘이 또 분산이 돼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분산이 되면서 제 막혔던 유선 부분을 뚫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출산 전에 출산 교실에도 다녔고 또 전공했던 가족학 책들도 보고 했는데 이 전몸살과 유선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아무런 지식과 정보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아마 저처럼 전몸살이 뭐야? 유선염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유선염이 심하게 오면 열이 뭐 40도까지 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직접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름을 가슴에서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한 약을 먹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만약에 아이를 키우시다가 초산맘이신데 이렇게 가슴에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고 하시다면은 의사나 어떤 그 수유 전문가를 빨리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안타깝게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그 의료적인 도움이나 뭐 마사지 같은 거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뭉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젖을 빼줘야 되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을 일단 풀어주기 위해서 좀 따뜻한 물에 담근 수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좀 풀리거든요. 그러신 다음에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가면서 살살살살 만져가면서 이제 젖을 빼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임시방편으로 조금 유선이 뚫리거든요. 그때 아이가 빨아준다면 이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빨 때 좀 제 가슴에 뭉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눌러가면서 좀 젖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저처럼 전몸살이나 유선염으로 고생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분명히 고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량은 체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체격이 큰 편이 아닌데 또 가슴이 큰 편이 아닌데도요 전량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전량이 많지 않았는데 아이가 많이 원했고 수유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전량이 정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낳고 초반에 모유가 잘 안 나오는데 모유수를 계속 완전히 끝내고 싶다. 마지막 이제 그 분유로 넘어가지 않고 모유로 수유를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아이한테 젖을 물리시면은 시간이 가면서 아이의 젖 요구량과 엄마의 수유량이 점점 일치해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모유수유 제가 경험했던 전몸살과 유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모유수유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